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폴리클 신진웅, 문혜림, 고민석입니다. 이번 알쓸신콩 96회에서는 콩팥을 망치는 진통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진통제인데요. 이런 진통제가 우리 몸의 콩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외래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함부로 진통제를 복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몸이 아프니까 일단 진통제를 복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몸을 많이 망가뜨려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진통제를 먹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복용할 수 없다면 왜 복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콩팥 기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대중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찾아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콩팥 기능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콩팥 기능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알더라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콩팥의 기능과 그 기능의 평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콩팥은 우리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이나 외부에서 유입된 화학물질, 즉 약물과 같은 것들을 혈액에서 제거하여 소변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필터나 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속에 점점 요독, 즉 독소가 점점 쌓이면서 요독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화장애나 메스꺼움, 가려움증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련, 의식장애와 같은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우리 몸속의 수분과 이에 더불어서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전해질, 그리고 수소와 같은 이온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총 수분의 양과 전해질 농도, 산염기 평형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과다하게 많아지면서 몸이 붓거나 아니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또 전해질 평형이 깨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칼륨을 예로 들면 너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심장이 뛰는 리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급사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콩팥의 기능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콩팥도 호르몬 생성을 통해서 우리 몸의 다른 장기의 기능을 돕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에서 조혈인자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면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이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적혈구를 생산하게 됩니다. 만약 콩팥에서 이 호르몬을 잘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적혈구 생산이 줄어들면서 빈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콩팥의 대표적인 기능과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증상들 같은 경우에 콩팥의 기능이 이미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콩팥의 기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콩팥의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구체란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 사구체가 약 100만 개가 모여 하나의 콩팥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이란 콩팥이 얼마나 많은 피를 여과할 수 있는지, 즉 걸러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콩팥이 1분 동안 걸러낼 수 있는 피의 양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에서는 90에서 120 사이를 정상으로 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0 이하일 때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진통 보조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통 보조제는 원래 진통제로 개발된 약은 아니지만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는 약을 의미하고, 마약성 진통제는 모르핀과 같이 마약 제제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암성 통증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진통제입니다. 타이레놀, 브루펜, 탁센, 이지엔6, 덱시부프로펜 등이 있는데 여러 성분명이 있지만 이 중에서 타이레놀을 제외한 약들은 모두 묶어서 엔세이즈라고 하고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바로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엔세이즈라고 하는 약물의 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파도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먹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 월경통이 있을 때도 이렇게 진통제를 찾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육 관절통이 있거나 감기에 걸려서 발열이 있고 오한이 있을 때도 이렇게 진통제를 찾게 되는데요. 또한 통풍과 같이 류마티스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엔세이즈라는 약물을 흔하게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세이드는 콕스1과 2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는데 신장에서 콕스1의 기능은 신장의 혈류 및 사구체 여과율을 조절하는 것이고 콕스2의 기능은 수분과 염분의 배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세이드를 사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정상인에서도 콩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엔세이드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급성 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약물 사용 기간이 길수록 또 고용량을 사용할수록 그리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수록 엔세이드에 의한 합병증 및 이상 반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고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5일간의 단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환자에서도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복약할 수는 있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환자에서 주로 높아지는 칼륨 수치를 주의하여 모니터링하면서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복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5일 이상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한다면 칼륨 수치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엔세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관절염의 경우 비약물 치료로서 물리치료 및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 몸 전신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픈 관절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콩팥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극심한 통증으로 꼭 진통제를 사용해야만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다른 기전을 가진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엔세이드와 상호작용하는 약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혈압약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와 같은 혈압약은 엔세이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 조절 효과도 떨어지고 콩팥 합병증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뇨제 또한 마찬가지로 엔세이드와 함께 복용하면 이뇨 효과도 떨어지고 콩팥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스피린, 항우울제, 항응고제를 엔세이드와 같이 복용하면 위장관 출혈이나 소화성 궤양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